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사는 게 정상적인 것은 맞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남자에게 너무 가혹한 느낌입니다.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사실, 아까 우리 첫 번째 정말 훈훈한 결혼설 했었잖아요, 결혼. 참, 그런 여자분이 있어야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런 여자분의 어떤 능력과 어떤 제력을 가지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전 여러분 그 반반도 아닌 여자분이 오히려 더 이렇게 지원해주는 결혼이었죠. 모양새를 보면. 근데 그런 결혼은 현실에서 보기 힘들 겁니다. 현실에서. 저도 놀랬습니다. 아, 그런 결혼 하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놀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적인 결혼은 여자분이 남자한테 일방적으로 아파트를 요구해서 남자가 부모님을 좀 설득을 해서 저 결혼 좀 시켜주세요. 도와달라고 해서 부모님이 노후자금 건드려서 아니면 본인 집을 좀 팔아서라도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마련해서 여자는 혼수만 해서 하는 결혼이 지금까지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결혼하면 아이 낳고 사는 게 맞는데 아이 낳고 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이를 낳기 이전에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좋은 배우자가 있어야 아이를 낳죠. 근데 그런 좋은 배우자감이 솔직히 말해서 잘 안 보입니다. 뭐 이건 여자분도 할 말이 있겠죠. 여자분들도 좋은 남편감이 안 보이겠죠.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자기 미달인 분들이 좀 많습니다. 외모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관념, 가치관적으로 얘기하는 가치관.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결혼 시장에서 여자분들의 어떤 가치관이 상당히 정상이 아닙니다. 아니 자기들도 돈을 벌고 남자보다 사회생활 일찍 시작하고 그러면 뭐 남자보다 좀 적게 번다 하더라도 그래도 돈을 모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돈이 없어요? 결혼할 때? 뭐 했길래? 그리고 왜 능력도 없는 사람 여자분들은 남자의 능력을 따지죠. 근데 왜 우리는 여자의 능력을 따지면 안 돼?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여자분들도 대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는 시대야. 일할 수 있어요. 일해야죠 당연히. 어떻게 남자 혼자서 지금 결혼 시장에서 돈 벌고 삽니까? 외벌이 힘들잖아요. 그리고 좀 우리나라가 안 좋은 게 뭐냐 하면 뭐 요즘에 맞벌이 결혼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대한민국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맞벌이 비율이 가장 낮고 맞벌이가 생각보다 없습니다. 생각한 이상으로 없어요. 전업주부가 훨씬 더 많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의 절대다수는 전업주부입니다. 그건 남자가 외벌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외벌이 하면 여자가 살림을 도맡아서 하고 남자가 들어와서 일체 가사노동을 안 하는 조건을 달면 다행입니다. 말 그대로 전업주부. 집안일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본인 혼자서 하고 그리고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을 허튼 데 안 쓰고 정말 알뜰살뜰하게 하면 저는 전업주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전업주부분들은 죄송하지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을 쉽게 생각하고 남편한테는 용돈이 뭐 2, 30만 원만 주고 자기는 그 나머지 돈을 뭐 자기 하고 싶은 데 쓰고 아니면 뭐 쇼핑하는데 막 쓰고 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데 돈이 모자르다. 이런 가정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직장에서 일하고 와가지고 가서 노동까지 도와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반칙이야 반칙. 말 그대로 전업이죠 전업. 전업이 뭔데요? 전체 일을 내가 도맡아 사는 게 전업입니다. 근데 여자분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자신들은 전업주부로 얘기하는데 그 전업이란 말을 까먹고 사시는 것 같아. 자기들이 육아를 도와주려고 하면 전업이 아닙니다. 부업주입니다. 부업주부. 파트타임. 파트로 그냥 주부 일하고 파트는 남편이 하는 거죠. 그 어떻게 전업입니까? 내가 도맡아서야 전업입니다. 모든 것들을. 근데 도맡아지 않으면 부업이죠, 부업. 지금은 말이 좋아 전업이지 지금은 거의 부업주부가 맞아요. 부업주부. 부업만도 못한 분도 있고요. 약간은 지금 어떤 형국이 있냐면 밖에 돈 벌어 와가지고 투잡으로 살림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뭔가 결혼하려는 목적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보다 자기가 약간 떵떵거리고 살기 위해서 떵떵거리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월급을 못 받았을 거 아니야. 월급을 못 받았고 원룸 살고 좀 궁핍하게 살았는데 결혼하면서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생활수준이 확 올라가잖아. 어. 원래 내 능력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면 때려 죽여도 안 될 텐데 남편이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아파트 들어가 살고 그리고 내가 돈 주고 사기 힘든 뭐 다이스 청소기나 아니면 뭐 포도 냉장고 뭐 비스포크 같은 거 아니면 드럼 세탁기 식기세척기 이런 거 혼자 살면서 안 써봤는 거잖아 솔직히 말해서. 근데 결혼하면 그런 거 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남편이 버는 돈이 자기가 예전에 처녀 시절 버는 돈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훨씬 더 많아. 배 이상 많죠. 나한테 꽁돈이 생기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200만 원 벌려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한 일을 해야 되는데 주부가 되면 출퇴근 시간 없잖아요. 출퇴근 시간도 없는데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이 내가 예전에 회사 낼 때 버는 돈보다 훨씬 더 많아. 남편한테 얼마만 지워주면 돼. 나머지 돈은 내 맘대로 해도 돼. 딱 그거잖아요. 좀 이게 정상적인 결혼이 맞나 의문스러워요. 남자분들도 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진짜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결혼 생활하는 게 문제가 많죠. 심각하게 많죠.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자분들이 지금 대한민국 결혼 문화가 굉장히 가혹하다. 너무 일방적이다. 자기들이 뭔가 희생하고 배려하는 건 없고 남자에게 일방적인 희생과 배려를 요구한다. 그러면서 무슨 행복한 결혼 생활을 원하냐. 그래서 아이 낳고 사는 게 정상적인 게 아니라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왜 국제연으로 사람들이 돌리고 있을까? 왜 이제 한국 땅에 있는 사람들 안 만나고 한국 땅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제대로 정신이 박힌 제대로 개념이 박힌 정말 가정생활을 잘할 것 같은 그런 여자분들은 없기 때문에 아니면 누군가 결혼한다거나 내 주변에는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같이 만났던 사람들은 뭔가 나사가 빠져있다거나 자기는 가진 게 없는데 해달라는 게 많다거나 아니면 자기의 나이값을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만 나와가지고 해줘 바라고 있으니까 남자들은 그런 거에 한멸을 느끼고 저럴 바에는 그냥 혼자 산다. 나 혼자 살 거니까 어디 니들끼리 잘해봐. 얼마나 결혼할 수 있을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아마 여자분들도 위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나이가 차신 분들은. 왜냐하면 내가 전에 그런 얘기 했죠. 한국 나이 89년생 위로 89년생 기준으로 88, 87 그 위로는 결혼 못했잖아요. 능력 안 되죠. 별로 내가 예쁘지 않죠. 끝난 거예요. 결혼 끝났어요. 거의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누가 그 나이 때 결혼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니 결혼하려고 나서 출산을 해야 되는데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가능성이 낮아지는데 여러분 내 아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내 아이가 불치병이랑 장애를 갖고 태어난다고 하면 이거 정말 힘든 거거든요, 여러분. 그냥 보통의 자녀를 키우는 것도 힘들지만 기형아를 출산해서 장애우를 가지고 이제 키우는 건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평생 계속 있어줘야 됩니다. 돈도 많이 들고요. 가세가 기웁니다, 그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경우에 나이가 많은 사람이 하고 결혼해서 애를 가졌을 경우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과학적 입증이 됐잖아요. 이건 남자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래서 점점 가면 갈수록 나이가 있는 사람과의 결혼을 꺼릴 겁니다. 점점 꺼릴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혼자 살아야죠. 그래서 지금 많은 이제 미혼 남자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결혼 문화가 뭔가 정상이 아니다. 마탱이 같다. 그러고 그렇게 외치고 있고
이런 분위기상 출산율을 올리기 힘들 거예요. 혼인율은 감소하고 있잖아요. 지금 한국 남자 여자 간의 혼인율은 해가 가면 갈수록 감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자분들이 능력이 돼도 결혼할 만한 능력이 충족돼도 결혼 안 하는 사례는 증가할 거예요. 왜냐, 능력이 돼서 혼자 살면 나쁘지 않거든요. 돈 많이 벌고 내 집 갖추고 뭐 좋은 차 몰고 사면 나쁘지 않단 말이야. 좀 외롭긴 하겠지. 외롭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사는 게 정말 궁핍하거나 우울하진 않습니다. 외로운 거 그게 다야. 그래서 지금 두드러지고 있는 현상이 좀 능력이 되는 분들도 결혼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여자분들 아셔야 돼. 이제 신데렐라 결혼. 내가 가진 게 없는데 결혼 하나로 이제 인생을 뭔가 바꿔버리는 거. 하이퍼가미식 결혼은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꾸 엄한 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은커녕 생존도 어렵습니다. 주인이 월세 올렸습니다. 짧은 댓글인데 굉장히 임팩트가 강하죠. 그렇죠. 아니 뭐 능력이 되는 분들 남자분들이 많습니까? 소수 아니야 소수. 보통이 남자들은 먹고 사는 것도 여자들은 더 힘들지 모르겠지만 남자 힘들어. 생존하기 어렵다니까. 뭐 남자라고 해서 쉬울 것 같습니까? 남자도 힘든 일 해야 되고 좋은 직장은 뭐 다 다닙니까? 오죽하면 현대자동차 생산직에 400명 뽑는다고 하면 18명이 지원할까? 18만 명. 18만 명이 지원하고 18만 명. 생존 어려워요, 생존. 남자도 어려워. 그러니까 남자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면 안 돼. 여자분들 아셔야 돼. 좀, 이건 여자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답답한 게 뭐냐면 남자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남자한테 일방적으로 기대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단 말이야. 아니 기대면 안 될 거 아니야. 자기들도 직장 다니고 대학교 졸업했잖아요. 직장 다닐 수 있잖아. 그러면 자기 앞가림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힘들 때 의지할 수 있어도 이건 뭐 힘들 때 의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무슨 뭐 쪽쪽 빨아먹겠다는 거잖아 이거 진짜. 어? 근데 씨 모기도 쪽쪽 빨아먹으려 뭐 살점이 있어야 피가 있어야 뽑은 거지 씨 피도 없는데 어? 도대체 어디까지 씨 어디까지 의지해야 하는 작정인지. 남자도 힘들어 남자 정말 힘들어요. 남자들이 말 안 해서 그렇지 남자도 힘들어. 여자도 힘들지만 남자 힘들어. 그래서 지금 사치를 줄이고 남자에 대한 어떤 의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줄여야 된다니까요. 웬만한 건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된다니까요. 사실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여자분들이 좀 데이트 문화에서도 굉장히 부조리가 심합니다. 뭐 남자가 밥 한 끼는 살 수 있어. 근데 밥 한 끼 사는 정도가 아니라 1차에서 4차까지 다 사고 아니면 만날 때만 다 사고 이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자기도 직장을 다니고 있잖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20대 친구들이 연애 안 합니다. 연애 안 해 남자들. 그리고 여자들은 지금 발만 동동 구르고 있어. 20%라고 하지 20%. 20대 활발하게 연애할 수 있는 건데 연애를 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2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자들도 이제 막 컨트롤 한다는 거지 이제 그런 성적인 욕구를 컨트롤 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워 나도 솔직히 말해서. 야 요즘 애들 좀 다르구나. 변화가 빠른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20대 때는 약간 좀 본능에 충실하거든요. 진짜로. 근데 요즘에 컨트롤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럼 여자분들이 이점을 취할 수 있는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연애 시장에서. 아니 남자가 와줘야 뭐 대시해줘야 전번을 따야 가능한데 예전처럼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와주고 뭐 대시해주고 그런 것도 많이 없어졌어요. 왜 그럴까 하면 생각해. 왜 그럴까. 남자도 힘들어서 그래 남자도. 그리고 월세 올렸잖아 월세. 지금 혼자 사시는 분들 지금 월세 사시는 분도 많죠. 웬만하면 나이 먹어서 월세 살면 안 됩니다.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많이 달라졌어요. 여미세 맞아요. 그러니까 이미 20대 때 2000년대 초중반 때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대 친구들은 여미세가 아니에요. 여미세가 아닙니다.
월세 올렸습니다. 지금 월세가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대출금리 올라가잖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월세 사는 곳이 어딥니까? 원룸 아니면 오피스텔이죠. 근데 그 원룸 주인도, 원룸 건물주님도 영끌해서 그 원룸을 구입한 겁니다. 그분도 지금 대출금 받느라 정신없을 거예요. 그분들은 대출금 범위가 엄청 큽니다. 한 4억, 5억, 6억 이렇게 될 겁니다. 거기다 요즘에 금리 올라가면 매달 내는 원금 이자도 장난 아닐 거예요. 그분들 이자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월세를 올리는 수밖에.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월세 사는 사람만 죽어나는 거죠. 그래서 나이 먹고 월세 사면 안 돼요. 허름해도 내 집 있어요, 내 집. 달마다 월세 나가는 게 굉장히 아까워요. 특히 나이 먹으면 이게 뼈에 시릴 정도로 아깝습니다. 젊었을 때는 월세 산다 하더라도 돈을 모아서 어떻게든 전세는 아니면 뭐 자기 집 같은 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꼭 신축 아파트가 아니라 하더라도 허름해도 이사할 필요 없는 그런 집은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해갈지 모르겠지만 나이도가 올라가는 거 맞아요. 그래서 각자 도생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